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에디톨로즈의 김정훈 교수님의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창의성, 편집, 맥락, 재미, 그 다음에 시선, 그리고 마지막 나에게 적용으로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창의성부터 해보자. 일단 창의성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는 창조가 나오는데, 일단 우리 인간 사회는 창조를 기본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뭐 나무의 책상을 만드는 건 가능해도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나무를 만드는 것은 신밖에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조가 아니라 창조적, 즉 창의성이라고 바꿨는데요. 이 창의성은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이 창의성입니다. 그리고 이 창의성은 날아가는데요. 이것을 최초로 성공한 것이 마우스입니다. 마우스는 날아가는 생각을 잡는 도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마우스로 과학 잡지를 들어가서 보고 있다가 아래 수학 방정식이라는 그런 관련된 뉴스가 나와 있으면 그걸 누르면 단번에 과학에서 수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는 날아가는 생각을 잡는 도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날아가는 것은 천재와 맹구가 이런 것을 합니다. 일단 천재는 이런 생각이 날아가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왜 찻잔이 왜 똥 아래가 둥그럴까? 라고 한다면, 이것이 계속 갔다가 만약에 이게 오늘 갔다가 막말해서 거푸선까지 들어간다 하면 이것이 다시 컵에 왜 둥그럴까? 라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맹구는 어떨까요? 맹구는 그 생각이 계속 날아갑니다. 돌아오지 않고 계속 날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왜 시간이 존재할까 하면 나중에는 왜 사람이 생길까까지 갔다가 이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추억에 대해서 말 그대로 막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창조적이라는 것을 할 때 이 창조적인 생각이 나올 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창조적인 생각을 할 때는 멍 때릴 때가 가장 창조적인 생각이 나올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 비창조적일 때는 어떨까요? 열심히 일하거나 공부할 때가 비창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적인 삶을 위해서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멍 때릴 때도 나를 위한 시간이 있어야 멍 때릴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적인 삶을 위해서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편집입니다. 이제는 이 김정은 교수님이 이제는 편집자가 권력을 가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엔 네이버 21세기에는 네이버하고 지식 이런 게 충만하기 때문에 지혜만 있으면 지혜와 편집만 할 수 있으면 그냥 권력을 가진 셈이라 할 수 있죠. 이런 것을 예로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미네르바 사건인데요. 미네르바 사건은 미네르바라는 이름을 하고 몇 년 전에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우리나라 미래 내용 같은 것, 그리고 군영이나 경제 같은 것을 막 써서 올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 교수들은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같은 이런 유명한 교수들은 이 미네르바를 용서할 수 없었어. 왜냐하면 자기 맘대로 떠든다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을 고소를 해서 이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사이버 수사대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그냥
흑목고의 무직자인 30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그게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근데 한 몇 달이 지난 후 다시 그냥 무죄로 석방이 되었다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인터넷 사회가 되면서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해서 흔한 사건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그 내용이 점점 사실과 비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네르바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누구든지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맥락입니다. 맥락은 쉽게 말하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맥락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맞는 이 핸드폰만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시대에서 만약 정글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글로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눈이 점점 좋아지겠죠. 가까운 것만 보고 핸드폰 보니까 눈이 좀 안 좋아지지만 이런 환경이 바뀌게 되면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항해하다가 뭐 섬에 갔으면 몰라도 남이 그냥 억지로 데려다 놓고 살라 하면 이런 맥락이 바뀌어도 남에 의해 바뀌면 사람이 바뀌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이 바뀌려면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바뀌려면 외로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 김정은 교수는 예로 든다면 자신이 미술을 배우고 싶어서 일본에 갔다가 합니다. 지금도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미술대에 그냥 가고 거기서 했는데 자신이 교수를 그만두고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 뭔가 외롭고 어색한 기분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이 바뀌려면 외로움도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재미입니다. 행복하려면 어릴 때 하고 싶었던 것을 하라라고 하는데요. 이 어른들이 옛날에 하고 싶었던 거, 뭐 게임이나 이런 거 사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도 뭐 그러겠죠. 그리고 인간은 재미와 행복을 위해 산다는데 우리 사회에는 재미와 행복을 잊어버리고 그냥 정해진 규칙으로만 따르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학교는 스쿨이라는데 그리스어는 스콜레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스콜레에 담긴 뜻은 삶을 즐기다, 여가를 즐기다, 공부하다입니다. 그래서 원래 학교의 의미는 재미를 배우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장이 나오면서 공교육으로 교육이 바뀌게 되어서 이런 학교가 재미가 아닌 우리의 입장으로 싫은 곳이 되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선입니다. 시선의 원근법 외에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실점입니다. 소실점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스테고지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 마리아에게 외소의 해임을 알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스테고지가 그림의 고정관념을 깬 것입니다. 이 스테고지는 정면에서 보면 그림이 이상하게 보이지만 우측 측면에서 보면 그 그림이 똑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자신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하는 그림을 정면에서 보아야 한다는 그런 것을 깨버리는 것이죠. 뭐 이렇게 깨버리진 않아도 이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렸던 위치는 사람이 지나갈 수 없어서
오른쪽 측면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발견한 당시에 미술관에 와서는 그림을 다 정면으로 보게 되었으니 우리도 정면으로 다 보게 해서 이상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드털루즈에서 나에게 적용할 점은 맥락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맥락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공부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친구들이랑 떠들면서 놀기 때문에 이런 공부 시간에서 친한 친구들이랑 떨어져서 공부해서 내가 떠드는 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락을 바뀌어서 제가 공부 시간에 떠들지 않게 할 것이고, 이 맥락을 바뀌다가 친구들이랑 이야기 못하는 이런 외로움도 이겨내야겠다고 생각합니다.